안녕하세요. 특보심 가득한 특수교사 A입니다. 아마 특수교사를 꿈꾸는 특구민들께서는 특수교사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장애 학생을 맡게 될지 두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역시 학교를 옮길 때마다 지금도 어떤 학생들을 만나게 될까 여전히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6년 동안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학생은 어떤 유형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수교사마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학생은 오히려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정서장애를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자꾸 저의 사랑을 시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수교사로서 가장 힘든 학생은 체력적으로 힘든 학생보다 정신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는 학생이었어요.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의 경우 대다수가 가정에 방치되거나 학대받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타인이 주는 사랑을 온전히 받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잘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더욱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하기 싫은 일은 당연히 도망치고 나쁜 말이나 폭력을 쓰기도 해요. 물론 요즘에는 장애가 아니어도 비장애 학생들도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좀 더 다른 것은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의 경우에는 정서장애 학생들이 지적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계속 머리를 써서 주변을 이용하고 사고를 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앞에 한 치 앞을 잘 못 봐요.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뻔한 패턴으로 같은 사고를 치고 그리고 손해를 봐요. 그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포기할 수가 없어서 더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특수교사는 한 학생과 같은 문제행동 수정을 1년 내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맨날 같은 날이 반복되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매일 같은 걸로 또 씨름하고 갈등하는 일도 있어요. 특수교사 입장에서 오히려 가장 수월한 학생은 저는 지적장애 학생들이었어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교사 입장에서는 성취감이 느껴져요. 하나를 가르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때를 쓰면 바닥에 막 드러눕기도 하지만 그거 눈에 보이는 것 뿐이고 그때뿐이거든요. 교사가 주는 사랑을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보람도 그만큼 빨리 찾아와요. 특수교사를 시작하면서 이 정도의 육체적인 힘듦은 당연히 다짐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장애학생과 힘으로 씨름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서행동 장애 학생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또 그 사랑을 시험을 해요. 그리고 때론 그 잘못들이 이 아이가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교사로서 또 이게 되게 많이 괴로워요. 그 학생을 맡은 해에는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사고를 치기 때문에 항상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돌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퇴근 후에 사고 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끔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오늘은 땡땡이가 어떤 사고를 쳤을까 하고 불안할 때도 있어요. 이제 좀 마음이 열렸나? 이렇게 해야지 손해를 안 보고 더 사랑받는 법을 깨달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얼마 뒤에 똑같은 일로 사고를 또 치면 정말 내가 이 학생을 계속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빠진 적도 있어요. 16년 동안 정말 특수교사로서 힘들었던 학생은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계속 정말 사랑을 시험하고 사랑을 주고 시험하고 사랑을 주고 시험하고를 반복했어요. 만약 또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엄청 소비되겠죠? 그리고 자괴감도 자주 빠질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요령도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맡았던 학생은 신규 때 맡았던 학생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맡은 학생은 어느 정도 저도 경력이 생기고 하니까 좀 더 빨리 기싸움을 끝낼 수 있더라고요.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방치를 받은 정서장애 학생들의 특징은 폭력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슬픈 일이에요. 그렇다고 교사인 우리가 폭력을 써서 이 아이를 굴복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다양한 방법을 써봤습니다. 무섭게 하기도 하고 더 잘해주기도 하고 막 포상을 하기도 하고 타임아웃도 많이 해봤지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제가 징한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징한 교사. 정말 고기 심줄처럼 질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의 주변에는 한 번도 자기를 이긴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도 편하니까 더 오히려. 그러면서 이 학생도 점점 이 문제 행동에 피드백이 되고 질긴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문제 행동을 하고 결국 상대가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사는 더 이 아이보다 더 질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 앞에서만 말을 듣는 이 학생과의 기싸움은 사실 정말 외롭고 고됩니다. 처음에는 교사가 맞기도 합니다. 발로 걷어차이기도 하고 뭐 의자를 집어 던지는 거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나쁜 말, 욕설, 뭐 정말 저를 비하하는 그런 말로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는데 그렇게 정말 다양하게 저한테 시험을 해요. 제가 화를 내거나 막 속상해하고 이런 거를 바라는 거죠.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문제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저 선생님이 나를 괴롭혀요. 막 이런 거짓 리액션도 하게 되고 정말 저를 막 난처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걸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제가 그 학교에 오래 있었다면 뭐 주변 선생님들이 저의 말을 믿겠지만, 만약 정근간지 아니면 제가 신규여서 뭐 발령을 받은지 처음이라면 이런 학생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아이는 바로 눈치를 채고 그때부터 모든 일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학생이 도움반에 있을 때 미리 선수를 칩니다.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이 학생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고 앞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학생 앞에서 어떤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그 상황에 대했을 때 놀라지 마시고 미리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학생은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순종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덩치가 크고 어른이라는 것을 잘 알거든요. 급식소, 운동장, 뭐 강당같이 그런 사람 많은 곳에서 특히 저에게 저를 시험하고 자극합니다. 제가 화를 내거나 혼을 내거나 혹은 당황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얻는 게 뭐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푸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푸는 방법을 몰라서 항상 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선생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킬 거야 라는 그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이 말이 씨알이 안 먹힐 때도 많습니다. 학생이 저를 걷어차기도 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막말로 저에게 쪽을 주기도 하죠. 전 욕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제가 이미 주변 그 학교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뭐 참견을 하거나 뭔가를 제재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과 저는 기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해보는 거죠. 저는 이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제가 선생님이 말한 행동은 끝까지 가는 걸로 고수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어떨 때는 뭐 서너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행동을 10번, 20번, 적어도 한 학기에 계속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 소동을 벌이는데, 그럴 때는 우선은 저는 너무 지쳐서 이 학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정말 누가 지칠 때까지, 누가 나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대치하고 계속 저는 같은 말로 계속 반복을 하고 이 아이는 계속 대응을 하고, 이거를 계속 하다가 누가 지치냐, 이 아이가 지치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도 불쌍하지만 우선 제가 너무 불쌍해진다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1년 내내 혹은 이 학교를 뜰 때까지 계속 이제 이 아이에게 휘둘리겠죠. 그 아이가 주는 폭언과 폭력에 초반에 굴하지 않고 해야 될 일, 무조건 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서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고 너의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꾸준히 보여주는 거.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학교의 만기를 꼭 채웁니다. 왜냐면 이 학생들은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적어도 1년, 2년을 잡아요. 그렇게 신랑이 기싸움을 하다 보면 이 아이도 알기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화가 나면 자신의 머리와 발 막 이런 걸 무조건 벽에다가 막 피가 날 때까지 부딪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놀래서 이제 제재를 시키고 이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이제 기싸움이 끝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행동을 또 하게 됐을 때 누구야? 땡땡아, 선생님 성격 알지?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이제 1시간 동안 그 행동을 계속 하라고 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멈춰요. 그 자신도 알거든요. 이 선생님은 한 번 하면 한다는 걸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손해라는 걸 알아요. 1시간 동안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는 겁만 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난 널 해치지 않고 난 널 미워하진 않지만 너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나는 너에게 엄청 무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 뒤에 우리의 관계는 수월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이 다 사라지나 그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나 제가 안 볼 때는 여전히 그 문제 행동들, 다른 문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면 평생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아이는 학교 안에서는 안전핀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또 계속 화가 나고 분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수업하다가 전화를 받고 막 이제 학년으로 뛰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교실에서 이미 아이가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히고 막 씩씩거리고 막 책상을 걷어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를 딱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한풀 꺾여요. 이성이 돌아오거든요. 어느 정도. 아이의 눈이 정말 딱 돌아왔을 때 그 기분은 제가 그 발로 차이고 정말 씨름하고 정말 그런 수많은 창피함과 쪽팔림 그런 것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그거를 이겨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보람을 찾게 되죠. 힘들 때는 저는 특수교사는 힘이 세야 되고 목소리가 커야 되고 무서워야 되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말은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맨날 화내는 선생님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냥 징글징글한 특수교사가 전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학을 떼고 이 선생님 진짜 징그러워. 이 선생님 앞에서는 아무리 내가 때를 쓰고 고집을 부려도 안 돼. 그냥 빨리 해버리자. 그냥 하자.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또 그만한 피드백과 칭찬과 뭐 상을 잔뜩 줘야겠죠. 우리 특급님도 곧 현장에 나가서 아마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만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 그래서 너무 힘들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학생을 만났을 때 이게 내 적성이 아닌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감을 너무 많이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선생님이 다 그렇게 느낍니다. 이런 학생을 만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이거 퇴직 때까지 할 거잖아요. 그래서 특수특급님들도 이렇게 현장에 나왔을 때 나름의 카리스마를 이제 구축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하시면서 징글징글한 특수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학생들을 만나더라도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특급님들도 곧 이런 감사한 현장으로 올 수 있기를 곧 뵙기를 바랄게요. 안녕.